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네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있다, 의욕이 있다고 하시면 남은 시간 최대한 다 알려드리고 없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짧게 시연 한 10분 하고 제가 뭐를 보고 평가하느냐 분들의 인사할 때 박수 소리 듣고 제가 평가를 하거든요. 자, 억울하시죠? 다시 소개할 때 겠습니다. 꽃미남 강사 네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온라인은 완전 처음 해봅니다. 처음에. 네, 자신 있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는 온라인을 좀 해봤다. 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안 드신 분들은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온라인으로 물건을 10,000원이지 100,000원인데 팔아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자신 있게 물건을 팔아봤다 온라인으로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나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온라인 처음이다 하시는 분. 원래여서 대부분 다 처음이시네요. 그 우리 김민선 책임님이 소개해 준 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굉장히 스마트 하시네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아예 제가 아주 짧게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 혹시라도 조금 졸으셨던 분들은 요번에 제가 짧게 설명드리는 거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온라인으로 뭔가 좀 대단한 걸 배우러 오셨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장사를 하시는 겁니다.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시는 거고요. 온라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죠. 낮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상품 정보만 있으면 물건을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온라인의 장점이고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찾아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대표님들이 이런 데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쿠팡이나 실버나 이런 쪽에 가입을 하시고 상품의 정보를 여기에 있는 상품 정보를 끌고 와서 상품을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고객이 검색을 하다가 구매를 하겠죠. 이 물건 사야지 하고 구매를 하면 대표님들은 주문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주문을 넣고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뭐 공장이든 유통사든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 물건을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줍니다. 물건을 보내주면서 뭐를 발행하냐면 송장번호라는 걸 그러니까 택배를 보내면 택배 번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송장 번호가 딱 발행이 되면 그 송장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송장 번호가 나왔으니까 온라인에서 송장 번호로 모든 걸 파악합니다. 물건을 보냈는지, 받았는지, 배송 중인지, 반품 중인지. 그래서 송장 번호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택배사랑. 그래서 송장 번호만 보내면 다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 이 원리인 거고요. 우리는 상품 정보랑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사이트만 있으면 물건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탁 배송이라 그래요. 위탁 배송. 근데 여기 공급사들도 다 자기들도 쿠팡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쵸? 자기들도 물건을 팔고 있는데 왜 이 사이트에 올리냐면
그 일반 고객한테 판매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귀찮고 고객 전화가 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이런 종합몰 이런 곳을 B2B 종합몰이라 그러거든요.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몰에 상품 정보를 올려놓고 물건만 발송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CS 하기도 싫고 귀찮으니까 그냥 물건 정보하고 주문 들어오면 물건만 보내주고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과 이런 종합몰의 서로 간의 거래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의 거래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 하시는 건 B2B, 배송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얘네들 대신 보내주죠. 그걸 위탁 배송이라고 하거든요.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험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B2B 위탁 배송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들은 B2B이기보다는 B2C죠. 고객에게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고객한테 물건을 판매하시는 B2C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신에 물건은 B2B로 운영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온라인의 판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는 재고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해요. 여기가 다 재고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물건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물건 보내려고 하니까 마침 물건이 똑 떨어진 거예요. 물건이 없어. 못 보내겠어. 이런 걸 품절이라고 하거든요. 품절이라는 게 항상 큰 이슈입니다. 이 중에 항상 큰 이슈고요. 왜냐면 거치는 단계가 많잖아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 갭이 좀 생기기 때문에 품절률이 좀 높다라는 게 B2B의 아주 단점 중에 하나고요.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이 핵심의 관건입니다. 이 사업의 관건. 하지만 이 도매매 허브는 이 품절률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이 온라인 B2B 업체 중에 거의 단연코 최고입니다. 품절률이 가장 적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에서 만약에 뭐 도매국에 가시든 뭐 도매국 아니라 뭐 오너클랜이든 퍼네이든 이런 사이트가 많거든요. 국내 큰 곳만 해도 10군데가 넘어요. 그런 곳에서 대표님들이 그냥 아까 엑셀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셨죠?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엑셀로 다운받아서 여기에 올리시고 판매하셔도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뭘 해주냐면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발주를 넣어주고 그리고 품절이 되면 품절 처리를 해주고 물건이 발송되면 송장 처리를 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이 프로그램이 대행해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들 지금 하시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님 여기 있는 물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라 뭐 다른 사이트라고 합시다. 오너클랜이든 퍼네이든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 상품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고객이 그 물건을 살까요? 물건을 올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봤을 때 저는 온라인에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10년 정도 이제 온라인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투잡을 하려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설명을 들었겠죠. 근데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팔리나? 왜냐면 상식적으로 같은 물건을 같은 사람들이 팔죠. 맞잖아요. 같은 물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팔아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도 물건을 팔 텐데 얘네들도 물건을 직접 팔 텐데 직원 한 명만 써도 얘네들이 다 팔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러면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들 보통 판매하실 때 이런 원리로 돌아가요. 10,000원짜리 상품이면 예를 들어서 한 14,000원에 올려요. 14,000원에. 그러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14,000원에 사겠죠? 그러면 쿠팡, 실버가 얘네들은 수수료를 받아요. 14,000원에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라 그러면 14,000원에서 얘네들이 10%를 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1,400원 떼가겠죠? 그러면 얼마죠? 계산이 빠르시네요. 12,600원. 그러면 저희가 번 돈은 얼마죠? 2,600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1.3배라든지 1.4배 정도는 팔아야 저희한테 20% 이상 남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되게 비싸게 팔릴 텐데, 그쵸?
자, 상품을 누구나 다 다루는 상품일 거고, 첫 번째 상품의 질이 별로 안 좋겠죠. 질을 떠나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파니까 내가 거기 가서 판다고 물건이 팔릴까? 이런 먼저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이 팔릴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안 팔릴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마케팅이 제 전공인데 마케팅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고객은 굉장히 스마트하다. 고객은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포지셔닝하고 타겟팅하고 세그먼테이션해서 이 고객에게 광고와 브랜딩을 해서 이 고객이 사게끔 만들어야 최상의 상품을 팔아야 물건이 팔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안 팔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쵸? 안 팔려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파는 물건이고 가격도 비쌀 거고 안 팔릴 것이다 하고 제가 셀러를 딱 했는데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많이 팔려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도 한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타조 먼지 털이개다. 그걸 막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딱 최저가 검색해서 딱 살려 그러는데 배송비가 3,000원이네. 그러면 딴 게 더 비싸잖아. 결제하려고 보니까 옵션에 또 500원이 플러스가 돼 있어. 계속 비싸죠, 결제하려고. 뭐야 이게. 찾다가 그냥 사자 하고 그냥 삽니다. 자,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여기에 물건이 뭐 100만 개가 있든 50만 개가 있든 하면 하루에 물건을 5,000개, 10,000개를 올립니다. 와, 올려요. 누구라도 사라! 물건을 와, 올립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우연찮게. 가격에 상관없이. 그래서 실제로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의 물건이 가장 잘 팔립니다. 기법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기법이 하나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대량 등록 기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온라인에서 가장 기초적인 판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엑셀로 다운받아서 얘는 엑셀 폼으로 바꿔서 막 작업하시잖아요. 대표님들 그 엑셀 다운받는데 한 세월 걸리고요. 그 엑셀 열어보는데 한 세월 걸리고 여기 작업하시는데 한 세월 걸려요. 하시다가 포기해요. 바로 하루 이틀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십니다. 그거를 뭐가 대신해 주냐면 얘가 대신해 줍니다. 뭘로? 클릭 한 번으로. 제가 조금 있다가 상품 5,000개를 눈 깜짝할 사이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겁니다. 자, 낚시를 한번 예를 들게요. 낚시를. 자, 비싼 낚싯대를 하나 딱 던져요. 딱 던져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비싼 장어 한 마리를 낚았어요. 기다려서. 자, 그게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대표님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주 저렴한 낚싯대 100원짜리를 한 10,000개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가 막 던져 놓는 겁니다. 야, 누구 지나가다 하나 걸려라. 이런 것처럼. 그럼 지나가다가 물고기 한 마리 걸리기도 하고 진흥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 정도 기본적으로 도매매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은 파십니다. 300에서 500 정도 팔면 월에 순수익으로 뭐 차 떼고 푸 떼고 다 떼고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버세요. 일하는 시간 하루에 30분인데요. 익숙해지시면 물론 익숙해지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처음에야 뭐 2-3시간 일하시겠지만 나중에는 뭐 1시간만 일하셔도 일할 게 없어요. 그러면 굉장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메리트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뭐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면서 저도 도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루에 30분 1시간 쓰고 한 달에 100만 원 150 벌면 되니까.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 일입니다. 첫 번째. 잠깐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됐습니다. 자, 상품 등록을 하게 되고요. 숫자가 자꾸 상품을 등록을 해야지 팔리겠죠. 고객이 물건을 검색하고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문을 넣는다라는 표현으로 발주라고 얘기를 해요. 발주. 주문을 넣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상품을 갖고 있는 도매매 허브겠죠? 도매매 허브 사이트에다가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물건을 보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발송이라고 합니다. 발송. 자, 오늘 오셔가지고 어려운 단어들 많이 배우시네요. B2B 위탁 판매, 대량 등록, 다 그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상품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를 넣고 주문이 이제 공급사에서 물건을 보내면 송장 번호가 나오면 발송이라고 합니다. 송장 번호가 나오면 우리는 쿠팡에서 팔렸으면 쿠팡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고객은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CS 품절 처리. 품절 처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업체에서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물건이 떨어졌어요 하면 내일 저희도 저희 쿠팡에 다시 물건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쿠팡에도 품절을 시켜야 돼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 쓰시면 이 품절 처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수시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도매매 허브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냐면 밤 00시에서 아침 9시까지 자동으로 품절 처리가 됩니다. 손을 안 대셔도 돼요. 얼마나 편리한가요? 획기적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를 베이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상품 등록하면 상품 등록 버튼을 띵 눌러놓으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돌아갑니다. 컴퓨터 끄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서버가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비싼 서버들이 쫙 있습니다. 그 서버에 대표님들이 주소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주소로 접속을 네이버에 접속하듯이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그 서버에서 아이디로 로그인 한두 번 누르시면 그 서버에서 물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핸드폰으로도 다 일 가능하세요. 저는 낮 시간 주로 다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거나 미팅을 하러 다니거나 이렇게 쭉 일을 하러 다니고 그냥 일하러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다 발주 처리하고 상품 등록하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세요. 핸드폰으로 버튼 누르시고 끄셔도 돼요. 왜? 서버에서 돌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CS 처리. CS라 함은 상품 문의를 하겠죠. 이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저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 문의도 할 거고 취소해주세요, 교환해주세요, 반품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주소가 바뀌었어요, 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C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면 이게 전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객이 판매하시는 일 전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고요. 자, 상품 등록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없다. 난 되게 바쁜 사람이다. 한 1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1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하면 10분에서 15분 하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하는데 제가 넉넉하게 5분으로 잡을게요. 자, 발주. 자꾸 이게 네, 5분. 자, 발주는 주문을 넣는 거죠.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1분이면 돼요. 1분. 발송 처리는 자동입니다. 하루에 2회에서 3회 자동으로 송장이 저희 쿠팡으로 들어갑니다. 도매매 허브라는 사이트에 들어온 주문이 자동으로 쿠팡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동으로도 가능하세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어요. 모든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입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저거. 이런 버튼이 없었어요. 자동이니까.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송장 번호를 빨리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고객이 취소를 못하니까요. 주문을 송장 번호 빨리빨리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제 물건 팔다가 주문 들어오면 전 송장 바로 그 자리에서 뽑아서 바로 넣어줘 버립니다. 고객 취소하지 말라고. 왜냐면 송장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고객이 다 반품비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장 보통 근데 이제 자동으로 다 가능합니다. 품절 처리 말씀드렸죠? 00시에서 09시 사이에 밤 사이에 품절 처리가 됩니다. 근데 낮 시간에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버튼이 없었어요.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왜냐면 낮 시간 동안 품절되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낮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품절률을 줄이기 위해서 품절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기능 다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고요. 다 직접 쿠팡이든 실물가든 들어가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익을 하루에 한두 건 들어와요. 한두 건. 문익을 많이 들어왔죠. 한두 건. 물론 매출이 엄청나게 많으면 한 3, 4건 들어오겠죠.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품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건. 반품 하나 처리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CS 처리하는데 한 넉넉 잡아서 한 30분이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하루 업무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익숙해지셨을 때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시간을 좀 들이시고 노력을 좀 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 하시면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계속 주세요. 여기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진행을 하시면 눈앞이 깜깜해지시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눈앞이 깜깜해지세요. 그래서 먼저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안심하고 버튼을 누르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한 2-3시간 하셔야 돼요. 2-3시간 정도 하시고 시간은 계속 짧아집니다. 계속 짧아지셔서 저는 실제로 하루에 한 30분 일합니다. 30분 정도 일하고 있고요. 매출은 한 1,200-1,300 정도. 그리고 버는 돈은 한 150 정도. 순수익으로. 그 정도 벌고 나쁘지 않죠? 그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투잡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리를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컴인가요? 컴이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쿠팡의 관리자 페이지예요. 대표님들은 쿠팡의 고객이 아니라 판매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의 판매자라는 건 뭐냐면 쿠팡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쇼핑몰이 있다고 칩시다. 엔터식스라든지 뭐 이런 큰 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대표님들은 그런 상점 하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쉽게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걸 입점이라고 해요. 입점에서 판매하시는 건데 쿠팡에 입점하시면 이런 페이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문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주문이 한 건이 들어왔어요. 쿠팡에서 고객이 이렇게 물건을 산 겁니다. 물건을 사면 제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 도매매 허브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웹사이트고요. 도매매 허브라는 웹사이트에 여기 상품 정보가 있고 여기 주문을 넣으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매매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문을 넣으시는 거고요. 여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쿠팡에다가 상품도 등록하고 주문 발주도 넣는 겁니다. 자, 제가 이유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실컷 설명을 다 하고 나면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뭔가요? 저거는 뭐고 왜 저렇게 되죠?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발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쿠팡에 주문이 한 건 들어왔어요. 고객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여기 쿠팡에 주문 수집 들어가시면 주문권 한 건 보이죠? 쿠팡에 있는 주문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문권을 제가 체크해서 발주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발주 성공. 주문이 들어갔다. 주문이 어디 들어갔냐면 주문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갤럭시 뭐
뭐 거시기였죠. 예. 자, 주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주문 넣은 게 그 웹사이트에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치금이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좀 격하게 끄덕끄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거. 여기는 그냥 온라인 웹사이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이 몇 개가 있느냐? 600만 개가 있습니다. 600만 개. 600만 개의 상품을 파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발주는 했네요. 그렇죠? 발주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UMF에 주문 들어왔나 볼까요? 아, 주문권이 없네요. 스마트 스토어. 자, 참고로 저는 사업자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자, 제 두 번째 계정입니다. 두 번째 계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발주하는 거. UMF 주문 수지. 자, 주문 들어왔네요. 7만 원짜리도 팔리네요. 그렇죠? 방금 강의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발주 버튼만 눌러주시면 발주가 됩니다. 간단하죠? 발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발주를 보여드렸고요. 상품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매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등록하겠습니다. 일단 등록하는 방법은 원하는 상품들을 모아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장 등록이라고 하고요. 랜덤 등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상품 500, 600만 가지 중에 아무거나 올려. 귀찮아. 나 귀찮은 사람이야.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상품 저장해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이니까 전기장판이 잘 팔리겠다. 그러면 전기장판 상품만 모아서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귀찮다. 랜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랜덤으로 5,000개 등록해. 그래서 랜덤 등록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랜덤 등록만 보여드릴게요. 랜덤 등록하는 방법. 쿠팡에 상품을 등록합니다. 랜덤 코드와 커스텀 태그를 붙여줍니다. 자,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덤 등록으로 쿠팡에 5,000개의 상품을 몇 배로 올릴 거냐? 보통 1.35로 올립니다. 저는 1.35로 올려주세요. 이런 건 나중에 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완료 확인. 자, 몇 분 걸렸나요? 지금 쿠팡에는 놀랍게도 5,000개의 상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5,000개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버튼 누르는 게 제가 컨디션 좋을 때는 한 6초 정도 걸리고요. 기본적으로 한 1분. 저장 등록으로 상품 등록하시면 하루만 상품입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그거 등록하시면 돼요. 자, 저장 등록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수도 많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계정 말고 자, 원하는 상품을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에 상품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전기장판, 뭐 수면 양말, 핫팩, 상품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카테고리로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뭐 전기 상품들을 등록할 거야. 양말, 자파를 등록할 거야. 이렇게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검색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한 60만 개다. 뭐 15만 개가 있죠. 15만 개다. 그러면 15만 개를 뭐 이건 나중에 교육 받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광고 세트라는 걸 설정하셔서 그냥 일괄 저장하시면 15만 개가 5,000개씩 묶이게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만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쿠팡에 가셔서 상품 등록하시고
자, 랜덤 코드와 커스텀 태그. 자, 랜덤 코드라는 건 뭐냐면 쿠팡이나 이런 데는 똑같은 상품을 여러 개 올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재를 줍니다. 빼빼로다. 빼빼로를 제가 만약에 팔아요. 그럼 제가 빼빼로를 100개 등록하면 100개가 쿠팡에 검색이 되겠죠. 그럼 그 페이지 제가 다 먹겠죠. 그럼 쿠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바로 제재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 코드라는 걸 붙여줍니다. 영문 3개, 숫자 6개를 랜덤으로 조합을 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중복 상품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랜덤 코드 붙여주고요. 커스텀 태그는 요즘 유행하는 해시태그, 모바일로 검색하는 기본 값들 해시태그를 기본적으로 달아주고요. 상품명도 섞어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기능을 처음 발견했을 때 굉장히 웃었죠. 왜냐면 시원하고 상쾌한 선풍기, 예를 들어서 상품명이 그렇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선풍기 시원한 상쾌한 이렇게 상품명이 등록이 됩니다. 그럼 제가 야 그래갖고 누가 고객이 사겠냐? 삽니다. 심지어 더 잘 팔려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참 재밌죠? 고객들,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굉장히 오묘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고 아까는 랜덤이었죠? 이번에 저장 등록하시면 자 제가 미리 묶어놨죠. 5,000개씩 이렇게 묶입니다. 10만 개 상품을 제가 묶으면 이렇게 5,000개씩 나눠줘요.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 체크하셔서 다음, 완료, 확인 하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은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도 노하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시면 디테일한 건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등록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답니다. 끝이에요. 끝. 상품 등록 끝. 자, 그러면 상품 등록 끝. 발주 끝. 발송 처리 끝. 품절 끝. CS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CS는 직접 쿠팡 같은 데 가셔서 자, 여기 이제 CS 건에 하루에 한 건에서 2건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것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CS가 이 600만 가지의 상품을 갖고 하니까 CS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모르는 질문도 할 거고. 그거는 또 아주 쉽게 일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B2B CS는 또 제가 전국 1타 강사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CS를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건 이제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등록하고 있잖아요. 등록하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끄셔도 돼요.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서버에서 이미 다 동작 중인 거예요. 서버에 명령어만 지금 날려놓은 겁니다. 자, 핸드폰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핸드폰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있으실 겁니다. 크롬이란 브라우저에 저 웹 주소만 치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이세요. 그럼 이제 11번가 상품 등록 해볼까요? 자, 앞에 누르고 11번가 상품 등록. 자, 강의도 하면서 일도 하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강사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랜덤과 커스텀 태그 다음 저장 등록하시고 자, 제가 저장해둔 게 있겠죠? 다음 누르고 완료. 스마트폰에서 해주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핸드폰 켜두실 필요도 없어요. 꺼도 됩니다. 명령어가 날렸으니까. 놀랍게도 실버가에 현재 상품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실버가로. 아주 간편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게 끝이고요. 그 프로그램 상에 품절하고 수동 발전 다 있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만약에 나는 품절 관리를 진짜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 품절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품절 관리 누르셔서 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단추만 누르시면 됩니다. 930개가 있네요.
확인 누르시고 다른 일 하고 싶다. F5번 누르시면 돼요. 품절 중입니다 지금. 다 서버에 명령어만 날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죠. 그리고 뭐 배송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배송 상태 가셔서 일괄손질 한번 눌러주시면 송장 번호가 또 수동으로 들어가요. 이걸 이제 반자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는 반자동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괜찮습니다. 예. 세금. 네? 세금 어떻게 썼어요? 자,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혹시 사업하시나요? 네. 그 일반 사업자신가요? 간이 사업자신가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간이로 시작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매출 4,800만 원까지는 간이로 하시면 부가세라는 걸 면제를 받으십니다. 신고는 하시겠지만 면제를 받으세요. 근데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연매출 한 4억 나오시면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제가 조금 또 설명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표님들 부가세라는 걸 내시거든요. 매출의 10%를 내시는데 매입금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그건 이미 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매입에 해서 환불을 받으실 거예요. 거의 환불을 받으시고요. 저도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부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환급 한 100만 원씩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표님들 부가세 받을 정도로 잘하시면은 강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4억 5억 매출 나오시면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시면 세금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세무사 쓰시면 됩니다. 월에 6만 원, 8만 원 정도 내면 세무사 쓰시면 돼요.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세금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세이 TV라고 유튜브 홍보하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외로운 싸움이에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신데, 요거 그냥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구독자도 별로 없고요. 네, 혹시라도 들어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이제 보통 교육을 들으시고 여기 아마 수원에 오셔가지고 아마 24시간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6시간씩 4일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그쵸? 아닌가요? 아니면 4일, 4시간씩 6시간, 6일 교육을 받든지. 보통 교육 과정이 그런데 교육 과정을 한 달 받고 온라인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굉장히 외로우세요. 그래서 덜 외롭게 저의 얼굴이라고도 보셔라 라는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서 여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아까 세금 문제 같은 거, 그 사업자 어떻게 내나요? 뭐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다 있고요. 도매매 허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시면 제가 다 공유해서 드려요. 그런 뭐 교육 문제 같은 것도 다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 어떻게 지금 처음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거기서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운영하시면 외롭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이 처음이시면 온라인으로 6개월에 다 적으세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겪어가면서 하실 수 있고, 우리 또 옆에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또 수원 쪽에서 이번에 또 새로 만드셨는데, 그런 곳에 뭐 여유가 되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또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혼자 일하는 거지만 혼자 일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온라인에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십니다. 또 다른 질문?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마진율이 생각보다 낮을 것 같은데 네. 보통 몇 프로 정도 보고 이렇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본적으로 마진율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어떻게 파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으로 파시는 게 아니에요. 가격 승부 보는 게 아니라서 성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아까 올릴 때 가격 설정은 따로 안 하셨고요. 배수 설정을 했죠. 1.35, 1.3. 네, 그럼 30% 업이 돼서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이 B2B는 한 1.3, 1.4 정도 하시면 매출이 잘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0, 40% 정도고 아까 수수료가 10%라고 그랬죠. 네. 그럼 14,000원 팔았을 때 2,600원 남으니까 한 20% 정도 남는 건데 뭐 배송비도 조금 문제가 조금 할인율이 있을 거고요. 배송비를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틀릴 거고.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매입 금액의 한 20%, 그리고 매출 금액의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 마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계속 하십시오. 계속 네. 하시다 보면 잘 팔리는 게 보이고 MD처럼 그렇죠. 그런 눈이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따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거나 네. 그렇게 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혹시 네.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뭘 질문을 하시든 온라인으로 어떤 거 하세요 하면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마진율이 더 클? 그건 마진율이 훨씬 좋죠. 사입도 합니다. 사입. 물건을 직접 사와서 제가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창고나 아니면 가정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밤에 만약에 하루에 뭐 가끔씩 100개씩 팔린다. 그 새벽 4시까지 포장하고 박스 뜯고 이거 하고 있어요. 알바 안 주시고 제가 직접 합니다. 저는 사업 시작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제가 합니다. 네. 예. 네. 그 도매매 그 사이트 네. 물건 상품만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그것만 하는 거 아니면 다른 데 도매매와 도매매 허브 다른 사이트 이름만 쓰는 거고요. 이름만 도매매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요. 도매매는 다른 사이트예요. 도매매, 도매국이란 다른 사이트고요. 도매매 허브는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 대표님들은 도매매 허브라는 걸 쓰시는 거고요. 도매매 허브에는 600만 가지의 상품이 있는 거고 거기서 다운받아서 거기서 이제 다운받으셔서 지금 전에 쓰시는 거고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포기하신다니까요. 힘드세요. 저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도매매 허브라는 사이트 안에 있는 상품을 갖고 이제 실거나 이제 쿠팡이나 인터파크, 위메프 이런 데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픈 마켓이라고 합니다. 교육할 때 자세하게 설명 다 드릴 겁니다. 네. 프로그램 사용료나 그리고 수수료는 아예 없는 거죠. 프로그램 사용료는 당연히 있겠죠. 네. 프로그램을 쓰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셨죠? 프로그램의 수수료는 따로 없는 프로그램 수수료도 별도로 없습니다. 프로그램 비만 내시면 됩니다. 그게 22만 원이라는 건가요? 그게 월별로 하시면 22만 원이고요. 6개월 장기로 하시면 15만 원 정도 되고 홈페이지 하나를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육생들한테 제가 배출한 셀러들이 한 300명이 넘어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입니다. 셀러분들은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한 거 좋아하거든요. 할래 안 할래? 이거 아마 교육 받으시면 한 달 무료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써보시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으면 그냥 그만하시고 다른 거 알아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거 알아보셔도 B2B 위탁 판매 대량 등록이라는 이 컨셉은 결국은 이쪽으로 오십니다. 저도 3, 4개 다 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것만큼 쉽게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질문 하나 네. 도매매 허브에 600만 개 이상 상품 있잖아요. 네. 제가 만약 따로 알아본 게 있어서 네. 사진이랑 이런 걸 저장해서 이 허브 사이트를 이용해서 대량 등록이 가능해요? 아니면 등록된 것만 할 수 있나요? 이제 자기 상품이 있다. 네. 그러면 도매매 허브에 입점해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도매국에 입점하셔도 되고요. 오너클릭 같은 데 입점하셔서 판매하셔도 되고요. 그건 공급사가 되시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은 자동은 안 되고 자동은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제 상품이 있는데 제 상품 그냥 따로 등록해요. 제 상품 그냥 따로 등록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예치금 넣어서 운영하잖아요. 네. 예치금을 넣어서 또 운영을 제 상품은 굳이 예치금을 넣어서 물론 편하긴 하지 버튼 한 번이면 되니까. 근데 뭐 제 상품 파는 이유는 마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상품은 직접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는 등록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뿌리고 싶다. 많은 셀러들과 같이 팔고 싶다. 그러시면 공급사로 들어오셔서 판매하셔도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사업자를 여러 개 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쿠팡은 한 사업자당 하나밖에 쿠팡을 개설을 못해요. 그러면 한 사업자가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낼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자를 내면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똑같이 일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똑같이 쿠팡도 만들고 UF도 만들고 다 뚫어놓고 운영하시는 매출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3배면 매출이 3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이 사업자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면 거의 무제한으로 가능하신데 제 지인이 만든 거 보면 7개까지 만들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모든 매출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무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틀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같은 종목의 사업장을 자꾸 내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세무서 직원한테 잘 구슬려서 얘기하시면. 세무서 직원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한 팁인데, 세무서 직원한테 전화해서 제가 사업장 한 개 더 냈습니다. 세무서 직원 왜 똑같은 종목으로 똑같이 내셨어요? 그러면 그 쿠팡에 제가 또 다른 상품 카테고리를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사업장 하나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무서 직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이러면 세무서 직원이 알죠?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셀러 중에 한 분은 자기 집으로 같은 사업자를 세 개나 냈습니다. 세무서 직원에 친해지시면 됩니다. 사업자 개수랑 세금이랑은 상관이 있어요? 다 따로따로 하셔야 되겠지만 부가세라는 세금이라고 얘기하시면 결국 부가세이시거든요. 된다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얘기할 게 많은데 자 개인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개인의 무한 책임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건들은 사업자 5개에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다 제 매출이에요. 제 개인 매출. 나중에 대출 받으실 때 되게 좋아요. 대출 얘기를 또 제가 하고 있네, 그렇죠? 사업하시면 돈 되게 필요해요. 돈 많이 버시려면 돈 많이 쓰셔야 돼요. 근데 다 개인 매출로 다 잡을 수 있고요. 신고는 다 별도 개인별로 하셔야 돼요. 개별 사업장별로.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가세가 매출의 하기 설명이 좀 많은데 일단은 쉽게 설명드리면 순수익의 10%를 내시는 거예요. 100원 벌었으면 10원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하나로 이만큼이 발생하나 5개를 해가지고 이만큼이 발생하나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부가세 내실 일 별로 없으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또 장점이 협의가 잘 됐죠. 이번에 협의가 잘 돼서 이 교육센터 통해서 국비 무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가입비가 없어요. 22만 원. 다른 데서 가입하시는 분 다 그거 내거든요. 그게 없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2개까지 하나의 그걸로 해줍니다. 하나의 그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 생각에 하실 거면 2개 내셔서 하시는 게 좋죠. 2개 내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업계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데 없어요. 다른 데 40만 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받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은 질문하실 때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살로가 많아지면은 그 먹는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자, 파이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전자상거래 규모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는데 항상. 오늘 제가 선물을 못 가져왔네요. 1년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맞추시면 우리 아마 원장님께서 선물 좀 주실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얼마쯤 될까요? 1,400조. 1,400조.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시네. 우리나라 1년 역대 제가 들은 수강생 중에 최고 금액을 부르셨어요. 와, 스케일 어마어마하시네요. 대륙의 기운이 있으시네요. 자,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1,400조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200조 200조? 300조? 와, 우리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스케일, 대표님 스케일 어마어마하시네요. 잘하시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년에 작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110조 정도 됩니다. 110조. 110조라는 게 감이 안 오시죠? 100억이나 200억까지는 내가 좀 감이 오지만 조 넘어가면 1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감 안 오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감을 못 잡겠는데 100조란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100조의 시장이면 나라 몇 개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시장이에요. 거기 대표님들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100조 시장 중에 대표님들이 상품 100만 개 등록하시면 0.00001% 정도의 주문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10건. 하루 10건이면 하나에 만 원씩 잡으면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제 말이 맞죠? 300만 원. 확률적으로 기본적으로 300만 원 하십니다. 못 하시면 안 하셔야 돼요. 안 맞는 거야, 자기랑.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운입니다. 운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운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는 하세요. 확률적으로. 하지만 운이 좋으신 분은 1,500만 원, 2,000만 원도 하십니다. 제 동생이 그랬어요. 제 동생도 셀러를 하거든요. 셀러를 딱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달 바로 1,000만 원 찍었어. 쿠팡에서만. 운이 좋아. 저는 운이 없어요. 어쨌든 운이 조금 중요하지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비즈니스세요. 근데 월에 100만 원 오시려면 성실하셔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성실하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운은 절대 안 따라옵니다. 우주의 진리예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항상 하시면서 아까 상품 등록 아주 성스럽게 등록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저는 주로 화장실에 앉아서 합니다. 집중력 높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참고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남고 온라인에서 성공하십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 검색어 같은 거, 키워드 같은 거 할 때도 네. 그쪽에서 이제 저렇게 저번에 방금 전에 그냥 버튼만 클릭해서 네. 키워드를 싹 잡아줬잖아요. 네. 저희가 키워드를 직접 잡아서 할 수 있는지. 네. 아, 지금 얘기 주시는 건 온라인 최적화에 대해 좀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상품 키워드 최적화를 유튜브로 보셨던지 어디서 알고 계시네요, 내용을.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량 등록 기법입니다, 그렇죠? 대량 등록 기법이고요. 상품을 대량으로 누가 빨리 잘 등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2차적으로 여기 지금 프로그램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아까 해시태그예요 하고 체크하는 게 있고 광고 세트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로 상품을 최적화시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품 최적화는 약간 중고급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가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상품 수정 다 가능합니다. 상품 등록할 때 키워드 찾으셔서 다 등록 가능하세요.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심플한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혹시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 주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알림이 따로 오거나 그런 알림이 뜨시려면 핸드폰에 앱을 하나 까시면 돼요. 앱을 뭐를 까시냐면 이걸 한번 깔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거 돈 좀 받아야 되겠어. PPL 비용으로. 샵키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샵키퍼라는 걸 까시면 주문 알림 같은 거 다 해줍니다. 구글에 검색하셔서 샵키퍼 하면 요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요거 설치하시면 주문 내역 이런 게 4건까지 계정 4개까지 문자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쓰셔야 돼요. 월에 한 5,000원인가 내시고 저는 아까 사업자 3개에다 관리하는 계정이 30개가 넘어요. 계정이라 하면 11번가 4개, 쿠팡 2개, 스마트 스토어 6개, 뭐 옥션 지마켓, 뭐 위메프 이런 게 20개, 3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림이 받는 거죠. 무료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하나 개발하려고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개발하면 제 것 좀 구매 좀 부탁드릴게요. 미리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 셀러분 중에 한 분은 2개월 만에 매출 1,200을 찍으셨어요. 지금 탑 1입니다. 탑 1, 1등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온라인 완전 처음이셨어요. 완전 처음 하셨는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매출 굉장히 잘 나오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배출한 분들 중에 한 30%에서 40%는 정년퇴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20대도 21살, 22살도 있고요. 남녀노소 손가락만 아프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손가락만 있으시면 일하는 건 누구나 가능하시고 여기 지금 팔고 있는 셀러들이죠. 이분이 이제 10월 달에 시작하신 분입니다. 영등포 교육센터에서 한 달 교육받고 11월 또 교육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도 4개월 되신 분이고요.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주 심플하게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교육과정 중에서 배우실 겁니다. 배수 활용하는 법, 뭐 할인율 주는 법, 광고 세트 이용하는 법, 카테고리 설정하는 법 이런 거 다 배우실 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치금은 항상 네. 넣어놔야 되는 건가요? 그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구매를 하시든 예치금은 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치금은 오너 클랜에 하시든 거기 다 예치금 원래 넣어놓고 움직이게 돼 있고요. 이게 제가 B2B라고 말씀드렸죠. 그 공급사는 B2B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제하고 대금 결제서 주고 세무해서 주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B2B는 99%다 예치금 제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매 허브에 예치금을 넣어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예치금이 여기 업체한테는 뭘로 나와요? 보내면 예치금 사용하시는 만큼 원하실 때 넣고 쓰시면 돼요. 발주와 동시에 나가는 건가요? 발주와 동시에 깎입니다. 발주와 동시에 깎는 네. 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오였습니다.